반갑습니다. 똥물리의 에디입니다. 최근 퀘이사전 뉴스 게시판을 통해서 내년에 나올 OLED 모니터 라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선 앞으로 나올 OLED 모니터 구매를 고려하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이미 사용 중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OLED 모니터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인지 어떻게 구매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거 왜 안 했고요? 저도 얼마 전에 OLED 모니터 샀거든요. 저 봐라 그냥 리뷰 사심 채우네 저거. 사심이라니 다 정보를 얻자고 하는 일이야. 우선 어떤 OLED를 사야 하는가? 아마 대부분은 이 고민에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OLED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성의 QD OLED와 LG의 WOLED. 델도 있고 에이수스도 있는데 뭔? 아이 걔는 중소기업이잖아. 우선 시장 진입은 LG가 먼저 했어요. 하지만 TV 시장만을 고려했다 보니 PC 환경에서 쓸 때 아쉬운 점이 꽤 있었어요. 밝기가 낮은 문제나 가독성이 좋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삼성은 기껏해야 1년 조금 넘었다. 짬밥으로 치면은 이제 1병, 1호봉 난 거예요. 근데 존나 엘리트야. TV 시장을 노리고 나온 건 동일하지만 이 모니터 시장도 같이 고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밝기 문제와 가독성 문제를 상당히 신경 썼습니다. 이 뒤에 있는 OLED G9의 측정치를 보면은 SDR 상황에서의 밝기 수치가 상당히 고르게 표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엔 100% 밝기에서 이 창을 최대화시키죠? 그러면 갑자기 절전 모드 들어간 것 마냥 화면이 확 어두워집니다. 번임 방지를 위한 시스템 ABL이 작동되기 때문인데 반면에 이 OLED G9은 그런 게 거의 없다. 야 근데 밝기가 너무 낮아. 맞아요. 바로 이 부분이 OLED 모니터 구매를 하기 위한 두 번째 관문이죠. 막상 구매하려고 보면 온갖 곳에서 OLED 밝기 굳이다, 보급형 모니터보다 밝기가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눈으로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한 350 칸델라 수준의 LCD 모니터를 보는 기분? 이게 왜냐하면 OLED 모니터에 들어가는 이 반사 방지 코팅 처리가 일반적인 LCD 모니터보다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빛이 번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특히 다크 모드를 애용하는 분들은 이 OLED의 밝기 적응하기 훨씬 쉬울 겁니다. 게다가 OLED는 패널 특성상 소자 하나하나가 껐다 켜지기 때문에 다크 모드를 사용하면 보여주고 싶은 정보에만 집중할 수 있죠. 제가 워드 작업을 할 때도 다크 모드를 정말 많이 애용하는데 이렇게 쓰면 방불을 환하게 킨 상태에서도 문제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은 다크모드 이런 거 안 쓰고 600 칸델라 수준의 밝기를 상시 사용 중이다 이런 분들은 OLED 모니터 아직은 어둡다 느끼실 거예요. 에이 600 칸델라 모니터 써보기는 했나? 이거 살짝 기분이 나쁘네. 나 이래봐도 똥물리에라고. 그리고 워드 얘기가 나온 김에 가독성 얘기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OLED 모니터 구매로 이어지는 세 번째 관문일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선 픽셀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보통 우리가 모니터라 얘기하는 IPS나 VA 이런 LCD 모니터들은 보통 RGB 구조를 사용합니다. 물론 BGR이나 RGB 육소별 픽셀 이런 요상한 애들도 있는데 이 PC 환경은 RGB 픽셀 배열을 기준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 OLED는 픽셀 구조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PC 환경에서 쓰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뭐라고 했죠? 후발주자의 1병 1호봉, 여기에 엘리트. 이미 이때 전부터 가독성 문제를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픽셀 구조를 QD OLED에 최적화된 삼각형 배열을 쓰되 색 배열을 RGB로 채택을 했죠. 작년에 출시한 OLED G8에서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는데 이 OLED G9에서는 더 발전된 픽셀 구조를 사용해서 가독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웹 화면을 보면은 불편하거나 이상한 부분을 찾기 어렵죠. 이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LCD 모니터의 이 BGR 배열보다 애가 더 나아요. 이러다 보니 게임 환경뿐만 아니라 워드를 작업할 때도 어도비 프리미어를 쓸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끝내주는 색 효율력 덕분에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 어디까지나 이 OLED G9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필이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 크기. OLED 모니터는 아직까지도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OLED 모니터를 같이 놓고 비교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크게 보면은 27인치, 34인치, 42인치, 45인치, 49인치 5개 정도로 추려지는데 이 중에서 42인치는 일단 제외를 할게요. 걔는 TV잖아. 그럼 총 4가지인데 각자 특징이 확실한 제품들이긴 해요. 그런데 단 하나의 모니터로 데스크 셋업을 끝낼 생각이다. 그렇다면 저는 이 49인치 추천해드립니다. 에이 또 약파네. 약 팔아. 아니 혁수 씨도 듀얼 모니터 쓰지 않나? 당연히 듀얼이지. 근데 저건 듀얼 모니터로 못 쓸 것 같은데. 아니지, 이거야말로 듀얼 모니터 최적화된 모니터지. 크기 자체가 27인치 QHD 모니터 2개를 붙인 49인치 DQHD이기 때문에 듀얼로 쓰기 정말 좋아요. 게다가 PVP 기능을 통해
21대 9 모니터인 OLED G8 하나와 추가로 11대 9 모니터 한 개를 같이 쓰는 것처럼 활용할 수도 있죠. 아 근데 게임할 땐 별로가 같은데. 물론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게임이나 영화를 감상할 때 화면 공간이 남는다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32대 9비율을 지원하는 게임에선 정말 말도 안 되는 풍경을 즐길 수도 있고 상대방보다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겐 창모드라는 좋은 옵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꼭 주의하셔야 돼요. 구매 전에 본인 PC 스펙이 이 제품을 받쳐주는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다른 모니터도 마찬가지지만 이 OLED는 특히 더 체크해 봐야 돼요. 왜냐면 응답 속도가 0ms/s이기 때문에 화면에 일어나는 즉각적인 반응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끝내주는 응답 속도 때문에 화면이 살짝 끊겨 보인다는 그런 느낌까지 드니까요. 프레임이 너무 낮은 환경에서 게임을 즐긴다면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100프레임 이상 뽑을 수 있는 PC 스펙을 갖추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자인과 기능성. 삼성과 LG 모두 OLED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슬림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삼성은 여기서 더 나아가 슬림하면서 깔끔함까지 추구하죠. 모니터에 별다른 기교를 부리지 않고 기존 오디세이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이런 거 싹 하나 놔두면은 야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맞는 거야. 어?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지. 그리고 모니터가 지원하는 포트, 요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마지막으로 애프터 서비스까지. 이걸 저는 기능성이라 표현을 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구매를 못할 수도 있어요. 간혹 모니터에 HDMI만 주구장창 달려있거나 혹은 마이크로 HDMI 뭐 이런 거 때려넣은 경우도 있고 번임 보증도 부실한 제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 OLED G9은 DP와 HDMI 깔끔하게 싹 들어가 있고 패널 보증도 3년 빡! 번임 바로 새 패널 교환 빡! 여기에 이 제품만의 특징, 삼성 모니터인데 타이젠 OS가 없습니다. 덕분에 가격도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죠. 물론 리모컨 하나로 넷플릭스를 볼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건 엣지로 보세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 오디세이 OLED G9과 함께 OLED 모니터 어떻게 구매하면 좋을지 나름의 경험을 담아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의 지름에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